섹스는 학문이다. 섹스는 소통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쁘나, 너 요즘 왜 이렇게 속이 좁아진 거니? 전에는 내가 뭘 하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잖아. 근데 요즘엔 왜 이래? 레슬링 배워? 아주 그냥 무슨 헤드락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이쁘나, 그리고 너 왜 갑자기 눈물까지 많아진 거니? 전에는 감정 없는 사람처럼 메말랐었잖아. 그런데 요즘은 툭하면 울며 달려들어서 내가 아주 정신이 없어.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밤마다 황홀해서. 해성산부인과의 명품 이쁜이 수술, 좁혀주는 이쁜이 수술 플러스, 촉촉하게 해주는 레이저 시술까지 한 번에 해결. 정치자 특별 이벤트, 명품백보다 훨씬 가치 있는 투자, 200만 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성. 2시간 만에 이제 속 좁고 잘 울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사랑의 기술의 저자, 의학박사 박혜성 원장. 여자의 몸은 여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네이버에서 해성산부인과를 검색하세요. 무이자 할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통해서 다른 남자들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이쁜이 수술을 하는 건 사실 뭐 나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뭐 얼굴 성형을 하는 건 내가 어디 나가서 이쁘게 보이니까 하는데, 대부분 이쁜이 수술이나 그 아까 소음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나 자신도 내게 정상인지 내 거 모양이 이쁜 건지 미운 건지 그런 거조차도 전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평생 비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뭐 크기 작고 크고도 남편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음란물을 가끔 가다가 네, 가끔 가다가 잘 봐요. 정상이에요. 네, 저희 남편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도움이. 글쎄 뭐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한 일주일을 밤새도록 저분은 우리 고성을 안 들으신 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밤새도록 도움도 막 되죠. 예. 불 켜고 뭐 다크서클이 뭐 입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 봤었는데, 그건 이제 한때고 주로 남자분들이 그런 걸 많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막 보면 뭐 뭐라 그러고 뭐 나쁘다 그러는데 봐도 괜찮고 서로 그런 걸 통해서 대화를 부부끼리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쁜이 수술이 뭐가 좋았냐면, 다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놓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그 학문 성교라 그러죠. 그거 굉장히 여자들한테 원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바람피는 이유가 자기 부인한테는 그걸 요구를 못 해요. 참아. 그럼 바람필 때 그러면 학문성교 하나요? 네, 돈 주고나 뭐 이렇게 바람피는 상대들은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자 후배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나이 때야 뭐 허물없이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예. 그걸 학문 성교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뭐 밖에서 딴짓 안 하는 남편들은 자기 부인한테 요구를 해요. 왜냐면 그런 음란물 같은 거, 포르노 같은 걸 보고 거기서 봤거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좋은지 그걸 느끼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여자들이 싫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도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받아준 적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학문 성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분명히 미국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그 여자의 자궁은 뭐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질벽이 여러 겹이라서 뭐 세균이 감염이 돼도 뭐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학문 벽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남자들 게이 같은 분들 보면 에이즈 같은 게 그래서 쉽게 걸리는 거래요. 벽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왜 그걸 좋아하냐면 작거든. 꽉 조여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남편한테 왜 그걸 좋아하냐 그랬더니, 앞에보다는 뒤가 더 꽉 조여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위해서 좋아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했을 때는 콘돔을 반드시 사용을 하고 했는데, 여자는 저는 그게 거기서 왜 포르노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나오는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정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남편이 원하니까 이제 얘기를 통해서 했는데, 이쁜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거기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희는 넘버 2라고 부르는데 넘버 2에다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넘버 1에다 하면 왜? 더 쪼이니까. 넘버 원. 네, 더 쪼이니까.
네, 그러니까 작게 해달라고 아까 주문하셨다고. 아니요 남편 사이즈를 말을 안 했더니 그러니까. 작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짜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랬 네,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효과를 보셨네요. 그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거나 남편하고 이런 성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지 뭐가 좋은지 왜 이쁜이 수술을 잘했다고 하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뭐 대충 그냥 작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그런 비교하는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왜 좋은지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미국인이니까 솔직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자기야 나한테 만족스러워? 만족스럽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주변의 아줌마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자가 만족스러워 이렇게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 한대요. 왜? 아이 그냥 별론 것 같아. 만족스럽지 않아. 이러면 그 다음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정말로 솔직한 날카로운 사람 통찰력. 정말 섹스에 대해서 진짜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정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번 가서 이쁜이라도 한번 상담해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니 저 반대로 이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쁜이 수술을 했는데 남편이 한 걸 알아. 근데 별로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번뜩 왜냐면 들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제 자기 와이프에 병원에서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미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남편이 환상을 갖게는 하지 말고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눈 쌍꺼풀 수술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본인 관리도 하라고 얘기는 해줬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아까 미국 아줌마가 얘기하듯이 미국인 아저씨들은 그래도 좀 솔직하게 서로 성에 대해서 나누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저희 세대는 그렇죠. 특히 더 제 주변에 다 저하고 같은 비슷한 또래들은 남편들이 아이 셋 낳으신 분도 있고 둘 낳으신 분들도 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가서 이쁜이 수술 하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몰래 그거 자기의 비결을 알려주신 분도 남편한테 자기가 이쁜이 수술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얘기를 안 자기는 했어요. 하고 재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총각이지만 뒷공문이 졸졸졸 따라다니고 뭐 진짜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전반지를 뿌리면서 다녔겠죠. 근데 대부분 제가 듣기로도 재혼하실 때 보면 어떤 여자분은 그 남자가 정말 너무 솔직해서 너 맛없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서 상처받으시고 이혼하신 분이 근데 그 있더라고요. 남자는 매너 없다. 그거 지금 미국인 같은 남자였겠죠. 그 남자. 맛이 없다는 말을 감히 깜짝 여자한테 놀랐어요, 하는 저도. 그 사람 능력 있는 거야? 무시 알고 싶어. 제 친구 제가 소개해서 했는데 그 커플은 애 둘이고 같이 산지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죠. 저희 나이 때니까. 남편이 부인이 하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근데 여자가 제 친구가 안 한다고 그래요. 맨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사실 친구나 여자끼리도 아주 친하거나 매일 보지 않는 이상은 야 나 이쁜이 수술했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친구들 없어요. 여자끼리도 없어요. 말 안 하지. 그리고 그런 얘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표현하면 뭐 쟤는 뭐 이렇게 전화에 대해서 밝히나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심해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 남편이 자기가 그 이쁜이 수술을 하라고 너 하면 내가 돈도 대준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했어 너도 해봐 괜찮아. 근데 그때 제가 그거 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떠냐고 저한테 이제 뭐 아프냐 뭐냐 안 아파 괜찮아 이거 뭐 무통 주사 맞으면 돼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야 내가 소개시켜줄게 나 한대. 그래서 원장님도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정말 하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인 나한테 밥 한 끼 사라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도 정말 날마다 천연님처럼 그 집 남편이 지금 저희 4학년 8반인데 매일같이 하자고 하니 그럼 관리 잘 됐네. 매일 네, 하자고 정말 하니. 아주 진짜 그래서 그 집도 이렇게 연습하는 거 손가락으로 연습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너무너무 본인이 원했던 거고 돈까지 마련해서 부인 하라고 얘기했었고 적극적인 그리고 또 남자네요. 가서 부인도 하고 왔고 효과도 좋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있더라고. 하고 나서 이제 아물고 나서 이제 섹스를 이제 어느 기간 동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못 참아요, 저희 남편은. 어떻게 하셨어요?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괴롭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원하면은, 좀 이렇게, 오럴로. 해주기도 그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오럴이야 뭐. 하다가 지치고, 아무 그냥 때나 해, 이래요. 근데 수술했을 때는 못 한다며.
참아요. 근데 한 근데- 2주 정도 지나면 참을만 해요. 그리고 수술하고 2주 정도 어떤 분은 지나서? 수술한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예. 한 달간 금욕하라고 하면 못 참아요. 항문 섹스 허락하는 예. 여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너무 남편이 원하니까 저도 옆에서 괴롭고 그래서 참을만 해요 또. 그리고 이 수술이 근데 다 들어가진 않아요. 처음에 입구 조금 들어가다가 또 다음번에 시도할 때 조금 더 들어가고 언제 이거 다 들어가냐 하면서 매번 하는데 그 방법이 괜찮겠네요. 예. 조금씩. 조금씩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알아서. 처녀를 처음에 더 어떻게 잘 따먹어요. 그냥 연습을 해야지. 데리고. 근데 저는 이게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섹스를 계속 즐겨야 된다고 하면은 이왕이면 젊었을 때, 좀 더 탄력이 있었을 때, 그럼 남편도 어차피 그 고비를 우리가 넘겨야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렇죠. 같이 부부가 의논해서. 근데 솔직히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요, 애인한테는 너 이쁜 수술하고 돈을 줄 망정, 와이프한테는 남자가 그 말을 못한대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 못한대요. 그게 못한대요.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 문제점이에요. 정말 예, 문제점이에요. 희한하더라고요. 좀 와이프한테 그 말하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러니까, 호환이 맞아. 두려워서. 호환이 두려워서. 근데 실제로 예. 그 분이 하는 말이 정말 애인한테는 돈을 주고 너 가서 하고 오라고 한대요. 그렇지만 와이프한테는 못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정말 남편들을 뭐 배려하는 마음에? 갑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박혜성 원장님한테 상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집을 10년 정도 살면 이게 조금씩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제 자신이 뭔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 느낌? 그런 느낌이 참 좋았고요. 제가 남편한테 뭔가 노력하는 거를 보여줬다는 그게 어쩌면 남편이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더 만족스러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우리 와이프가 노력해 줬다라는 그게 대견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저한테. 그래서 되게 더 참 너는 사랑스러워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이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 진짜 제가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섹스 파트너라 사랑스러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을 한 대로, 그러니까 최고의 그 섹스 파트너, 어떻게 아내한테 너는 최고의 섹스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쁘다는 얘기 하세요, 그러면 지금? 네? 그 얘기는 아직도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 요즘에 와서 자기야 나는 자기가 나한테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서 난 정말 내가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통 탁 이렇게 치면 에이 이뻐 그냥 기말로 그냥 그렇게 해요. 근데 나 네? 그 궁금한 말이 게 제일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내가 최고의 섹스 파트너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네.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쾌감이 별로 못 느끼겠던데. 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쾌감을 못 느끼겠고 네. 그게 어느 정도 한 7, 8개월 지난 다음부터 어느 정도 이 질의 그 수축력이 내가 자유롭게 했을 때 그 느낌이 오더라고. 그 이전에는 그 느낌 맞아요. 전혀 없었어요. 그 회복 기간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지, 그러니까 네. 질이 이제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그런 돼야 게 되니까. 신경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저 원장님한테 질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건지, 왜 저희 쌍꺼풀 수술 한 번 하고 나면 뭐 몇십 년 뒤에 또 잘라내고 또 한다고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또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느 정도 지나서? 1년에 한 번씩 수술하러 오는 사람도 몇 명. 그렇게도 되나요? 그렇게도 돼요? 평생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은 저희는 평소 한 번 진짜 한다고. 일단 제왕절개를 했고 질을 이렇게 내진했는데 안 좁았어요. 근데도 수술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좁게 해달라 그래서 제왕절개 한 사람이고 좁지도 않은 넓지도 않은데 좁게 해줬는데 1년 후에 또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건 관건형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약간 중독이 성형 중독인가? 예, 파트너가 넓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작나 보네요. 유난히. 이걸 그리고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서 그리고 파트너가 20년 동안, 보형물을 네. 넣는 게 빠르겠네. 실은 그런 20년 거. 동안 수술을 하는 사람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 데리고 오거나 남편이랑 같이 오는 사람 10%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예를 들어 현금을 낼 테니까 아니면 뭐 그냥 남편 몰래 할 모르게? 테니까 그러면서 오는데 단 한 명도 남편이 와서 딴지를 걸거나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
그렇지. 눈이나 코나 이런 거는 뭐 딴지 걸거나 뭐 예. 허물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뭐. 근데도 20년 동안 이 수술하고 나서는 뭐 양주를 사오거나 남편 몰래 있어도 이렇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왜 내 마누라 이쁜 짓을 해줬냐고 딴지 걸거나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꽤 나름대로 남편을 위한 남편을 위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이쁜 수술 얼굴에만 돈 생각해요. 바르시지 말고 아랫도리에다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선정적이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아까 그 미국 저 남편처럼 지는 왜 못 가서 해 하는 것처럼 우리들 남편 중에도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깡치야. 제가 볼 때는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하고 한번 상의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그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내가 하는 것이 좋은지 좋은지. 아닌지 상담을 먼저 의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장님한테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케겔 운동은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복근 운동 했을 때 딱 왕자 생겼다가 네. 복근 운동 안 하면 왕자 없어지는 것처럼 네. 근육은 네. 근육은 트레이닝 할 때 그때만 그렇지. 근력이 있지 운동 안 하면 또 근력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요실금이랑 변실금, 변비, 남자들 사정 조절 능력 떨어지거든요. 명기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이 운동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우리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듯이 케겔 운동도 같이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습관 들여놓으면 예를 들어 이제 운전하는데 막 빨간불 있을 때 화낼 게 아니라 느긋하게 운동하시고 또 뭐 기다릴 때 병원 와서 대기하는 시간에 왜 빨리 해줘 안 해줘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이렇게 케겔 운동하시고 조용하게 우아하게. 네, 케겔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저는 그 수술하고 나서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지금 한지 하는지도 몰라요. 몇 년 되셨어요? 10년 넘었죠. 예, 거의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고 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7, 8개월 돼서 제가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남성과 여성은 섹스를 맛있게 하는 법 중에 하나가 체위를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체위가 한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얘기 들으면서 지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10년이고 20년, 30년이고 한 5가지만 사용한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좀 안 됐어. 그래요? 역시 강남 그렇죠. 보수네요. 한 뭐. 저는 한 가지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강남 보세요. 제가 위에 있을 아니, 때만 어떻게, 느껴지거든요. 밑에 있을 때는 저도 안 의외로 느껴져요. 해요. 그래서 제 스킬이에요. 제가 갑이 이게 위로 올라갔을 네, 때 상위였을 만 느껴지니까. 특이하네. 네. 왜요? 밑에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 클리토리스가 잘 남편 돼서 클리토리스를 그래요. 본인이 알고 본인이 문지르는 건데 남편은 그걸 정확하게 못 문지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위에만 본인이 있을 이제 때. 위에 있으면서 네. 본인이 네. 자극되는 그치. 부위를 이렇게 문질러 주니까 마찰시키니까 십 느끼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남편한테 음액 가르쳐 주고 음액을 어떻게 그다음에 G스팟을 어떻게 자극해야지 오르가즘을 느끼는지 가르쳐 주면 남편이 이제 학습이 되면 그렇죠. 남성 상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이 이제 옛날에 이제 고목나무에 매미 붙었다고 하듯이 우리 남편이 덩치가 컸고 저는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위에서 하면 제가 아마 깔려 죽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몰라도 전 처음부터 우리 남편이 나를 여기 상위로 올려놓고 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는 근데 처음부터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동네 아줌마들도 다 누구나 느끼는 거 나랑 똑같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나만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지 오랜 습관이라 계속 여성 상의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한 체예요. 한 체위로? 거의. 어머, 한 체위? 네, 근데 저는 3번 이상도 느껴본 적도 많아요. 우리 아, 남편이 그럼 물론 남편이 밑에서 위로- 굉장히 뭐랄까 아니, 그- 제가 볼 때 리드미컬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를 되게 그러니까 난 저쪽 그것도 가슴인 남편분이 것 나틴 같아요. 남자 같아. 리드미컬해요. 아무튼 내가 볼 때 나도 제가 바꿨다. 우리 할 때 보면 저만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거를 제가 볼 때 그때 밑에서 옛날에 받쳐주고 어렸을 때 쳐주고 몰랐어요. 예, 올려주고. 굉장히 잘해줘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대전 가서
뭐 턴 한 번 하고 부상 찍고 오른쪽 세 번 거를 찍고 잘하시는 왼쪽도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네, 제가 볼 때는 눌러줄 때 눌러주고 이렇게 좀 비벼주실 때 비벼주고 이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그 나중에 크리톨리스 그때 몰라요, 오르가즘인지 처음에는. 지로르가즘인지 둘다 느껴요. 그거를 다 알면서 느끼신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예, 예. 옛날에는 그냥 근데 느껴지는 이제 거라 지금 생각했는데 저기 귀여운 여인처럼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체위를 우리가 보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한정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다고 한정되게 바라보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체위를 뭐 인터넷으로 클릭을 하든 책을 봐서 보든 보시면 다양하게 체위로서 상대도 즐길 수 있고 나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20, 30년씩 똑같은 체위를 한다는 건 상대도 즐길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말해서 매일 머리 똑같은 거 하면 저는 아니 근데 저희는 전이가 좀 다양해요. 그 대신에 그래서 전이가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가미를 하면 훨씬 더 부부 생활이 원만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이제 쭉 얘기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그냥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정리를.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분이시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게 뭐 몇 프로냐 그럼 몇 프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OX면 OX 이렇게 좀 동시에 하셔도 제가 대충 감을 잡으니까. 예. 사실 이제 이쁜이 수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아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경험자들이시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이제 나와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내가 이쁜이 수술 전과 후에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더 사랑한다고 느낀다. 오. 네, OX로 대답해 주세요. 네, 오. 전 X. X. 똑같다. 네. 저도 사랑 면에선 똑같아요. 근데 기술적인 면에선 더 좋아하고. 그렇지. 네. 사랑이라고 단정 지으니까는 그전엔 덜 사랑하고 뭐 그 후에는 더 사랑 그건 아니고 사랑은 똑같은데 네, 기술이 기술적인 좀. 면에서 네, 더 본인이 훨씬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주변에 칭찬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네, 했지. 효과가 좋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섹스에 대한 만족도가 나의 만족도 첫 번째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산 전후로 일단 한번 해보고요. 출산 전후에서 내가 오르가즘에 대한 정도라든지 느끼는 정도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더 좋아졌다. 아니다. 나의 만족도. 저는 똑같아요.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그러니까 수술하고 3개월까지는 질의 물이 좀 안 나와서 원장님께 상의를 했고 원장님이 호르몬제를 주셔서 그거를 몇 개월 먹고 다시 좋아졌고 그리고 뭐 오르가즘을 느끼는 건 전후 똑같다. 그건 큰 상관은 더 없었다. 좋아지거나 이런 워낙 전에도 느꼈던 거기 때문에 똑같다. 네, 네. 거의 같아요. 그거는 저도 똑같은 경우인데 그냥 자신감만 더 내가 뭐 이제 예전에는 좀 을이었으면 갑이라는 거 그리고 남편이 이제 둘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튕겼을 때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미안해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는 즐기는 것 같아요. 예전 심리 게임을 본인도 그러니까 관계가 리모컨 컨트롤 하고 개선되셨구나. 싶은 거죠. 그렇죠. 관계가 좋아지셨네. 그럼 좋아지신 거니까 그럼 외적인 관계가 더 좋아지신 거네. 이걸 통해서 그죠? 내가 남편을 당당할 수 있다는 그렇죠. 네, 저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신감 생긴 거. 자신감이. 진짜로. 그거는 전이나 후나 뭐 자신감이나 뭐 오르가즘 느끼는 건 똑같은데 이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훨씬 더 쾌감이 상승되는 경우가 그러네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불을 끄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불을 끄거나 켜거나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 거기를 그곳을 보여줘도 수치스럽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그건 이쁜이보다는 이제 소금순 성형을 하신 것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그렇지. 이쁜이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어떤 관략근 운동으로 조금 내려온 것도 그 상태에서 조금 올라가졌고요. 그러니까 자궁이 조금 내려왔나 봐요. 그것도 올라가지고 그리고 질이 이제 아기나 출산 후에 좁아지면서 그때 당시로 남편이 이제 꺾이는 느낌이었지 지금은 너무 궁합이 맞는 게 좋아요. 10년 됐는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발기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저도 빠지고 방구 소리 나고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저는 집을 잘 리모델링해서 세기 전에 고쳐놓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거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제 친구는요, 남편이 당뇨 걸렸어요. 근데 걔가 이상하게 이쁜이 수술 할 시점에서, 아우, 신랑이 좀 내가 헐겁대.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서 남편이 당뇨 걸렸는데 한 달 동안 부부 생활 하지 말라고 쉬었거든요. 쉬는 사이에 남편이 당뇨가 더 심해진 거예요. 얘가 이쁜이 수술 하고 나서 관계를 하는데 남편이 더 발기력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쁜이 수술 하고도 그렇게 그다지 막 작다는 느낌이 안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나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행이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발기력이 떨어지면서 그나마 이렇게 딱 맞잖아요. 옛날에는 좀 이제 제가 작은 듯 했어도 만약에 제가 이쁜이 수술 안 했으면 저도 헐거워졌을 거예요. 네, 그 남성한테도 자신감을 준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만족도는 똑같다가 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나는 쾌감이 더 높아졌다. 예. 그게 아무래도 조임이나 뭐 이런 게 더 좋으니까. 아, 저도 그럴 수- 아무래도 좋아진 그렇죠. 경우인데 좋아지는 예. 건가요? 기술적으로. 왜 좋아졌냐면 그 느끼는 거랑 뭐 그런 건 같아요. 근데 왜 부부는 상대적인 거고 이건 사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본인이 좋으니까 왜 그 흥분되는 표정이나 소리나 그 열광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즐기고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네. 나도 흥분이 되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그래서 부분은. 이제 다음 질문은 그럼 남편의 만족도는 어떻느냐. 이걸 제가 질문 드리려고. 나는 만족도가 지금 더 올라갔다, 똑같다인데, 그럼 남편의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남편 만족도가 올라간 거죠. 얼마나 올라간 것 같아요? 글쎄, 아까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닭살도 있겠지만 최고의 섹스 파트너라고 그렇죠. 최고의 섹스 얘기하셨으니까. 파트너는 찬사를 받았다. 그 분명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받으신 그렇죠. 건가요? 예. 그전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 전에 그런 말도 그러니까- 떠올려 쓸 없었지만, 저도 놀랐어요.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말을 해주는데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짜 찬사네요. 네, 그죠? 저는 근데 다른 부인들이 들으면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부인한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편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부러워가지고 막 그런 분 많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인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니, 그게 가장 그게 아름다운 익숙한 거예요. 부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아름다운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 남편이 나에게 최고의 섹스 파트너고 내 와이프가 나에게 최고의 섹스 파트너고 그래야 계속 발전하면서 이게 관계가 점점점 최고의 경지까지 이렇게 가는 경지로 서로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첫 남자와 하는 것 같고 첫 여자랑 하는 것 같고 쾌감도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10년 한다고 똑같지 않잖아요. 10년 전과 이게 다 달라지듯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또는 그 약간의 어떤 변화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또 다른 쾌감이 갈 수도 있으니까. 날마다 처녀님은 어떠세요? 남편의 만족?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날마다 처녀랑 하는 말. 괜히 물어봤어. 괜히 안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 이거. 원래 내 닉네임이 왜 찍어줬겠어. 완전 닭살이야. 네, 날마다 뭐 처녀랑 하는 느낌이라는데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 없어요. 예. 예. 날마다 처녀. 오늘 다 자랑질하러 나오는 거니까 전부 다 참. 어떻게 우리 강남 보스님은 궁금해요, 제일. 그 이전에 제가 쾌가르 운동으로 네. 그거를 이제 조이거나 뭐 이런 거를 네. 자연스럽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고 나서는 이제 지립구가 작아졌으니까 그 이전보다 네. 그 어떤 그 들어갔을 때 삽입할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죠. 그냥 들어도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요즘에도 매일 하시나요? 요즘은 연세가 있으셔서 연세가 있어서 그게 제일 매일 못하고 이틀에 한 번 하시나요, 그러면? 그 일주일에 두 번. 네. 규칙적으로. 네, 규칙적으로. 피부가 고우세요. 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네, 정말요. 네. 피부에 1억씩 쏟아붓지 말고 섹스 매일 해가지고 그게 훨씬 몸에서 온갖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하면 금상첨화인데 연세가 있어서. 네, 그렇죠. 금시 좀 많이 좋은이 아니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확실히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네. 그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편안하고. 참, 뭐, 크게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으시죠? 없어요. 그러면, 이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섹스가 부부 관계에서 나는 내가 볼 땐 몇 %의 비중을 차지한다? 50%. 50%. 네. 저도 50% 정도. 저는 70%. 70%. 전 80%. 80. 역시 미국 남자는. 미국 여자잖아요. 성생활을 즐겨요. 아니, 부부가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거나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원상복귀되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부부는 같이 자고 일어나야 해결이 돼요. 저는 100%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너무 저거 한 것 같고 또 그 뭐 잠자리만을 위해 섹스만을 위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 것 같이 돼버릴까봐 그건 아니고 그래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섹스로 해결하는 것이 서로 분말도 없고 가장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부관계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애인들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부부 관계가 좋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도 없고 가정도 그렇지. 튼튼해지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거고 자, 연예인 투샷들 한 마디씩 해주십시오. 저는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한테 지고 살거든요. 근데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결국엔 질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정말 섹스가 안 맞았다면 이혼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때 동네 언니들이 그랬거든요. 도대체 너는 왜 사니? 이렇게. 남편이 잠자리를 잘해주나 보지. 전 그때 잠자리 잘해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해. 근데 인정해요. 다들 성격 차이가 아니라 말로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밤자리가 차이 나서 이혼하는 거 아니. 그런 맞는 말들이 것 괜히 같아요.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인정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우리나라 남성들이 사실은 몸 관리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까지는 좀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년 손잡고 잔다 치고 그랬을 때 80까지 하시려면 운동은 필수로다가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술은 알맞게 드셔야지 많이 드시면 60 정도 되면은 발기가 됐다 바로 꺼지는 경향이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술, 담배는 적당히. 그거 과하게 하시는 알코올 중독자 치고 50대, 30대 알코올 중독자는 보통 50대 초반 딱 되면은 발기가 잘 안 되죠. 맞아요. 되고 나서도 바로 꺼져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거죠? 네. 의학적으로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아니 의학적인 술 어느 좋아하시는 정도 분들은 있어요. 그 얘기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근데 본인이 잘 못하니까 상관이 없어. 대부분 그 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약주 많이 들면 막 싸우시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발기가 일주일씩 안 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싸울 만하네요. 남자분 더 고백 많이 해요. 술 예, 많이 맞아요. 먹으면 발기 안 된대요. 그런 발기 안 분들이 돼요. 많대요. 남자들은 최근에, 발기 됐다가도 바로 응. 저기 하죠. 일부러 최근에 못 가. 나와 있는 그 치료 중에 시알리스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비아그라가 있고 레비트라가 있고 시알리스가 있는데 시알리스 5mg이 저용량이거든요. 예. 그 5mg을 매일 드세요. 매일 드시면 한 달에 한 15만 원 드는데 그걸 매일 먹으면 anytime. 그러니까 비아그라를 하나를 먹었는데도 발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때 하루를 위해서 먹잖아요. 그게 한 14,000원, 15,000원 드는데 시알리스를 5mg을 매일 먹으면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매일 먹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는 한 그게 혈관 확장제거든요. 그거 드시고 근데 전번 시간에 내가 전번 방송도 얘기했는데 조루이신 분 줄리앙이라고 하는 SSRI 계통 있거든요. 그거 한 2시간 좀 전에 드시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사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루이시거나 발기 안 되는 분들 여자들 이쁜 입술 해갖고 노력하듯이 남자들도 실은 노력하시면 그렇죠. 실은 충분히 80살까지 즐기면 그럼. 부부 사이에 싸울 일 없고 그 중에 한 명이 중풍 걸리면 중풍 안 걸리게 되도록 막 재활치료 열심히 시킬 거고 그렇죠. 섹스가 되도록 엄청나게 그렇죠. 스트레스도 주면서 사랑도 줄 것 같으니까 저는 끝까지 섹스는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인데 그럼 부부관계 횟수가 더 늘었나요? 그거랑 상관이 없나요? 일단 부부관계 횟수 그럼 일주일에 내가 몇 먼저 번이세요? 얘기할까 봐. 근데 부부관계 횟수는 아무래도 네. 초에는 늘죠.
초반에는. 근데 이제 나이에 장사 없다고 네. 제가 10년 전에 그 이분이 수술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 괜찮았죠. 네. 그 횟수가 뭐 약간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기 질이 좁아지면 호기심 반 또 이제 쾌감이 있기 때문에 남성 스스로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 이러는 그런 건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것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케겔 운동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지속되는 건 좀 어렵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1년에 한 번 하시는 뭐 주기적으로 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단 케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번 하시고 나면 좀 운동을 좀 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들면은 모든 전 세계 남자가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횟수가 줄 수밖에 없는 신체 그렇죠. 구조를 네. 갖고 있어. 노화되니까 자동적으로 횟수가 줄죠. 근데 그러긴 해도 용불용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번에 68세 된 할머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사귀는 할아버지가 75생각인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와이프 빼고 애인이 6명인데 돌아가면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고 매일 하고요. 매일 할 때 그 할머니를 만나는 날은 5번 해요. 하루에. 오전에 2번, 오후에 그 3번.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비아그라를 먹으신 분은 아니신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 몰래. 그래. 그 여자분한테 말을 안 했어도. 지금 뭔가 뜨악한 분위기로 이때까지 내가 남편한테 사랑 제일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나이 탓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이게 개발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기도 해요. 저도 그것도 그 대단하긴 당뇨로 하네. 한 6년, 7년 발기가 안 되신 분인데 자전거 타기를 해가지고 계속 뭐 해남까지도 갔다 오고 그 6개월을 자전거를 탔는데 발기가 잘 돼가지고 그 당뇨도 이제 거의 치료가 되고 73세세요. 근데 일주일에 3회 섹스 한대요. 2시간 정도. 두 분 다 연세 비슷하신다. 70대 이상이신데. 그러니까 한번 나오시겠다고. 그러니까 노년의 섹스에 대해서 얼마든지 중요한 건강을 거네. 되찾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듣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비아그라 드시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발기도 또 잘 안 되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걸 극복하시고 그렇게 뭐 일주일에 뭐 2-3번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다 들으셔야 되고 젊은 사람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생각이 소중한 거죠. 그분은 이제 아, 한번 잃어버렸다가 잃었을 다시 되찾은 거니까. 네. 그리고 잃어봐야 돼. 젊었을 때보다 뭐든지 잃어봐야 소중한 줄 알아. 훨씬 좋대요. 지금 섹스하는 게. 네, 나이가 있으시지만 너무 둘이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는. 자, 오늘 뭐 진짜 장시간 지금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박 원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실은 저는 진짜 처음에 이쁜이 수술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산부인과 의사도 하니까 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성학 공부하면서 성학자들이 이쁜이 수술하는 거 반대하니까 또 약간 딜레마에도 좀 빠졌다가 또 강남에서는 이상한 수술 많이 하거든요.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면서 뭐 매직탭이니 무슨 엠슬링이니 뭐 빨리판이니 뭐 황궁 수술이니 뭐 이름도 그냥 지렁이 수술이니 이런 종류 굉장히 수술이 많아서 그런 수술도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근데 내 나름대로 막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좀 즐겁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고전적인 이쁜이 수술이 저는 제일 낫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여성이 느끼는 거에 맞춰서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하고 나서 후기는 실은 저도 잘 혹시 이제 하고 나서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할까봐 잘 못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진료를 보면서 사적인 질문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못 물어봤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의 어떤 갑질에도 도움이 되고 갑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그 뭐 저 나름대로 그 철학을 좀 갖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이게 뭐 그 미국댁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가정의 평화 뭐 사회의 평화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이쁜이 수술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줍니까? 아, 그것도 좋죠.
일단 일조하죠. 네, 바람났던 마담 로즈의 생각은 돌아왔다는 아니에요, 소리도 지금. 있고. 그것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화합하면 솔직히 가정이 번성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죠. 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얼른 매일같이 열심히 하셔서 나라도 좀 부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국회로 보내게. 저도 이쁜이 수술할 때 그런 염원을 담으면서 수술을 남녀가 서로 잘 되기를 그런 염원을 가면서 수술을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더 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예술가 저도 이제 아티스트니까 뭔가 작품을 만들 때 혼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혼이 들어있는 작품하고 그냥 무영혼으로 빚은 작품은 똑같이 겉모양은 달라도 다르거든요. 네. 달라요. 그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 혼을 넣어서 짜집기를 서전을 혼보다는 염원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두 사람이 두 남녀가 잘 되기를 네. 가정이 잘 되기를 안 기원하면서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하신 분들이 안 해본 사람한테 이렇게 권유하기가 참 그래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거를 했냐고 물어볼 수가 네,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예. 나 근데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래, 하세요. 맞아요. 못하지. 저는 모임에 가서 자랑질을 좀 합니다. 어이? 네. 아니 그래요? 저도 네. 그러는 편인데 네. 저도 좋으니까. 예, 제가 적극적이시네요. 느껴서 좋으니까. 좋으니까 말을 예. 하는 거지 제가 예. 느꼈을 때 나쁘면 말을 못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예.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거나 안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고 모든 남편이 다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말 강추하는 편이에요. 물론 뭐 개인적인 것도 있고 뭐 상담도 받아보셔야 되고 또 본인 결정이지 누가 뭐 강제로 뭐 일부러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그 제가 10만 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이거 공짜는 아니잖아요. 돈을 본인이 분명히 드려야 돼요. 네, 10만 원을 들였다면 저는 100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국회로 저는 보내기 행복합니다. 네, 네. 근데 또 네. 제가 이거는 남성분들도 그 페니스를 키우잖아요. 그거는 자기 와이프한테 이쁜 수술을 하고 오란 말을 못하니까 본인들이 키우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기가 본인이 못 느끼니까. 근데 상대가 그거를 와이프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니스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들이 가리고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도깨비 방망이. 엄청 크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건 남자가 봐도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여성의 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거기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부인이 또 어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거부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건 거부하는 게 지가 크고 세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 크기만 혹시 하면 좋은 줄 이 알아요. 방송을 들으신다면 네, 정말 착각이에요. 부인이나 그런 분들이 너무 싫어하고 여자를 안 모르는 한다는 거. 분들이 하는 경우야.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크기만 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여자는 크기보다는 내 몸을 잘 읽어주는 남자를 네, 좋아하죠. 멋진 말이네. 역시 강남 보스야. 역시. 내 몸을 잘 읽어주는 남자. 좋네요. 이거. 영화 제목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 페니스로 여자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경지 그렇지. 그거는 고수들이 하는 거 아닌가? 고수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느긋하면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죠. 섹스를 즐겨야지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긴장하고 너무 그 피스톤 운동만 하고 너무 사정에만 집중하면 그럴 여유가 없는데 그럼 그래서 성은 급하기보다는 쉬어 가면서 즐기는 것 그게 성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섹스만 먼저 하고 나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정신적인 게 해결이 돼야 섹스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섹스를 정말 즐기고 싶고 그날 쾌감을 느끼신다고 하면 꼭 섹스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사랑한다, 속삭이고 와이프의 기분을 최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섹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이게 싸워가지고 남자들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사과를 하고 싸웠으며 미안하다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관계를 갖자고 해야 여자도 느껴지는 거지 무조건 섹스한다고 들이댄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입장은 네. 남자들은 여자가 섹스를 해줘야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아무리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섹스를 안 해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싸움에서 안 풀렸다고 생각하고 해결할 방법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자들이 싫어도 남자의 그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섹스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반대로. 좋은 말이네. 근데 이제 지금 이분 우리 날마다 처녀. 날마다 처녀 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저는 100%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얘기로 다 이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화가 나 있는데 그 기분도 안 좋아. 그래서 성생각은 요만큼 눈꼬만큼도 없는데 무조건 덤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나쁜 사태가 벌어지는 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건 남자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왕이면 멋진 섹스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몸도 좋고 내 몸도 좋고 그게 공유거든요. 그래서 부인하고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서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섹스를 하면 그 다음 날은 뭐 남편이 원하는 반찬이 나간다는 거. 그거를 남성들이 아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자가 화가 난 날 섹스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맛있는 그렇죠. 걸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이게 먼저 산행 다음에 섹스를 하려고 해야지 그날 바로 들이대면 여자는 절대 동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전부 여성들이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자 6명이 앉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6명이 100%의 우리가 동의를 지금 이끌어낸 거니까. 여자는 감정의 동물이고 로맨틱한 동물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강압적으로 섹스를 통해서 관계를 잘못된 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사과하고 기분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면 오히려 사실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싸우고 난 다음에 섹스를 하면 막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과정에서, 그렇지. 그쵸? 그럼 더 막 그게 있잖아요, 희열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싸우는 사람들. 나도 얘기 들었어. 강렬한 그래요. 부분 때문에 네. 그거에 맞들려서 일부러 시비 걸어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SM인데요, 그거. 아니 그런 사람 내가 들었어 나도. 그렇죠. 그거 있어요, 쾌감이. 더 증폭되는 일부러. 쾌감. 그리고 저 한 가지 저는 이제 제가 이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너무 이제 쪼여주니까 남편이 사정이 빨랐을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남편이 조금 자존심이 상해해요. 저는 그걸 좀 즐기거든요. 네, 그래서 쪼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저는 또 내 나름대로 남편이 빨리 끝냈으면 꼴보기 싫으니까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싸웠는데 본인은 그거를 하면 내가 화가 풀리는 줄 아는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해도 안 풀린다. 네, 해도 안 풀리니까. 근데 그냥 뒤끝이 좀 있군요. 남편이 들이댈 때 저는 제가 그냥 쪼여요. 그냥 발가락에 힘을 주면 남편이 빨리 사정을 하면 너무 제가 네. 운이 많이 어떻게 발가락 좀 이렇게 이제 언제라도 이렇게 힘을 주세요. 힘 빼! 네, 그러면 힘 빼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화가 났는데 남편이 빨리 그 사정을 하게 되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더 세구나. 직업 여성이 하는 고난도의 그 테크닉이에요. 직업 여성은 고난도 그 손님이 많을 때 손님을 빨리 빼는 방법이잖아요. 방 빼는 방법이야? 방 빼는 방법이야? 오늘 어떻게 하네? 많이 갔어. 좀, 방향에 지금 갔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이제 뭐 어느 정도. 밤새도록이라고 했지만 했지만 또 아니 근데 이럴 때 남편을 그러면 이제 빨리 사정을 하니까 본인은 항상 자존심이 상해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아니 어떻게 돌리지 말래요. 올리지 않아도 그게 이미 힘을 주지 않아도 꽉 조이니까. 쪼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뭐 남편의 거기를 혈관 뭐 부분을 하나를 잘라주면 무감각해진다. 근데 그런 하면 안 되고 소리를. 남편이 자유행위를 다시 연습해서요. 네. 그러니까
느긋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유행위를 하다가 네. 피스톤 운동에서 네. 그 본인 스스로 자유행위를 통해서 네. 사정 조절 능력이 트레이닝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트레이닝 할 필요 있어. 남편이. 남편이 스스로 네. 자유행위를 해서 3분이든 30분이든 할 수 있게 느긋하게 하시면 남편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남편이 그럼 갑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남편이 느긋해버리면 깨게 하는 거죠. 이제 워밍업 끝난 것 같은데. 한 3시간 더 하고 죽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러면 차 뛰고 또 뛰고 우리가 열띤 그 오르가즘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하는 걸로. 네, 나오실 거죠 그럼 다시. 네. 초대해 주시면. 네. 네. 아, 열혈. 방송 체질이신데요? 네. 다들 체질이세요 지금. 우리는 보스님하고 저하고 둘이는 끝에서 박 원장님한테 질문하는 봄처녀 아니고 제 아이디고 날마다 처녀님 너무 둘이 진지하게 남편한테 자유 연습을 시키시고 말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코믹합니다. 진지한데 두 분은 맞는 말씀인데 왜 웃는지. 아니, 저는 고민이 아닌데 네. 제가 이쁜 수술 한 뒤로 우리 남편이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애를 셋 낳았으니까 당연히 이쁜이 수술 전에는 아무리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방구 소리만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당당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남편이 이거를 어떻게 버티나 이거가 얼굴이 남편한테 숙제를 남겼구나. 남편의 숙제입니다. 올해도 오래 버티기. 날마다 처녀님은 그 방구 소리에 굉장히 한이 맺혀 계시고 오늘 그 얘기 몇 번 하셨는지 아니 애를 셋 나보지 또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 한번에는 이미 풀렸어 이제부터 풀려서 어떡하지? 연달아 가야 될 것 같은데 끝났잖아. 이제 질병구 분위기가.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오는 여성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스스로 자존심 너무 상한 거예요. 그렇지. 제가 아무리 지적으로 그래도 자기 몸에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창피해하고 오셔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대중 앞에서 똥 싸거나 오줌 싸거나 방구 끼지 않잖아요. 방구 끼는 게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관략근이 풀려서 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방구 끼거든요. 근데 질병술이 나면 여자들이 되게 창피해요. 네, 박 원장님도 질방구 경험이 있으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 제가 사실 아까 들으면서 그 좀 짠한 게 있었는데 우리 소음손이 참 커튼 레이스 커튼. 네, 레이스 커튼. 네. 소음순의 그 프리티 워먼 귀여운 여자. 저는 이제 뭐냐면 그 섹스 세라피스트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고 이제 활동들 하신데 섹스 세라피에서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거는 이제 탄트라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자기 몸 사랑하기거든요. 그래서 발가벗고 거울 앞에 앉아서 내 몸을 촛불을 이렇게 다 켜고 응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사실 자기 몸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뭐 샤워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바쁘잖아요 항상 우리가. 근데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너가 이때까지 살아온 너의 또 본질적인 원래 너의 모습을 사랑한다. 원래 너.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상처가 있다던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 상처도 인디언들은 그 상처가 훈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의 강인함에 네가 그걸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 고통과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그리고 너가 뭔가 용감했기 때문에 상처를 얻은 거지.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상처 날 일이 없잖아요. 네가 무엇인가를 했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의 훈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상처나 남이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 내 몸 자체를 사랑해주고 넌 정말 아름다워라고 얘기해주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 처녀 때 목욕탕에서 그 할머니가 네 소음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라는 얘기를 안 따라하면 그렇죠. 예. 제가 수치심 안 느끼고 살았겠죠. 그렇죠. 전 정말 그 저한테는 평생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이쁜이 수술 상담하러 갔다 그런 게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사랑하는 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았었더라면 그게 다 다른 거니까 모양이 크게 뭐 문제가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다. 섹스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저 처음에 강남 보수님이 난 내 몸을 사랑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하시던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사랑하는 거, 내 몸을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뭐 정신세계도 있지만 몸이 또 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해봤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또는 그러니까 밑이 빠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치질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막 아파 죽겠는데 빨리 잘라내고 해야지 그 약 몇 번 바른다고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 해야 되고, 제 아까 그 경험에 아는 언니분도 맨날 밑이 빠져서 오늘 나 밑을 집어넣었어, 내가 화장실에서. 막 이 얘기를 몇 번 하는데 너무 가여운 거예요. 부부관계도 못하고. 그때 제가 알았으면 이 언니한테는 언니는 가서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자기도 그런 얘기 누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 그냥 끙끙 앓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필요하구나.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케겔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근육을 수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질 입구 부분은 그건 이제 본인의 옵션인 것 같고 부부간에 이제 합의하에 더 좋은 성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네 분이 뭐 다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아 좋구나. 그렇죠. 그죠? 나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남편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내가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다면 고려할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케겔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된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매일이든지 좀 자주 남편하고 성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템포를 늦추지 말고 그렇죠. 계속 감아줘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수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케겔 운동 해줘야 돼요. 섹스시 아까 이제 들어갈 때 쪼여주고 나갈 때 쪼여주고 연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도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 시에 계속 쪼이는 연습. 그걸 하면 남편은 이제 거기서 비사정 연습을 좀 해. 비사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정 지연, 사정을 좀 참는 훈련들 이런 걸 계속하면 아까 70에 정말 노부부가 그렇게 지금도 원만하게 성생활 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나이 탓하지 않고 좀 슬로우 이제 저희가 늘 또 얘기하지만 천천히 하는 법과 이제 그거를 좀 혼용을 같이 해서 몸을 살아가는 애무 시간만 정말 몸만요 머리부터 쫙 쓰다듬어줘도 1시간이에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그렇게 해줬을 때 감동받지. 나도 내 몸 이렇게 안 해줬는데 이렇게 다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 자체가 다 쌓이면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미국 남편을 두신 미국 댁께서 한국에 뭐였습니까? 아까 투사님. 저는 남편만 미국 사람이지 전혀. 애국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도 않고 또 남편을 한국식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하여튼 저는 건강한 가족 생활이 너무 좋고요. 그게 여러 가정에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80대 노부부 그 영화 굉장히 니마 그강을 뭐 다들 울었다고 얘기하시고 젊은 그 연인들도 나와서 굉장히 울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말 그 나이까지 부부가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정말 서로 부부관계 돈독하게 잘 살려고 하면 이런 뭐 이쁜이 수술이나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부관계가 건전해지고 건강하고 좋아질 수 있고 행복하다면 저는 다 동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공감해. 예. 근데 좋은 점은 사실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혹시 그 부작용이나 뭐 안 좋은 그런 것 조사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은 거의 없고 뭐 예를 들어 효과가 있다 없다 돈이 아깝다 안 아깝다 개념인데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다고 하면 해부학을 잘하니까 특히 이제 질 밑에 항문이 있는데 이제 이건 의학적인 거지만 뜰 때 꼬맬 때 항문에 있는 뮤코사라 그래갖고 점막을 떠버리면 그게 이제 피스툴라라 그래갖고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렉토 바지날 피스툴라라 그래갖고 직장하고 그 질 사이에 그 누공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생기면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제 그걸 절대 만들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마토마라 그래갖고 혈종 지혈이 어떤 사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실이 녹을 때쯤 돼서 출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수술처럼 우리가 이제 꼬매놓고 상처가 잘 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다시 꼬맨다고 하더라도 수술 성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체질상 혈종이 생기거나 다시 꼬매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람도 드물게는 있지만 뭐 그것도 큰 부작용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들인 돈에 비해서 효과면이나 부부 금실 면에서 저는 이만한 수술은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3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1억이나 10억, 100억이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100억짜리가 아니라 1,000억짜리면 그 남편을 키핑할 때 부부 금술을 남자들은 약간 단순해서 섹스만 하면 오케이거든요. 부인이 밥 잘 주고 섹스 해주고 자기 새끼 놔주고 그리고 남편한테 헌신해주고 그럼 만사 오케이거든요. 근데 섹스가 맛있으면 실은 다른 데다 뭐 고개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부부 금술 좋으면 지금 미국 남자가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을 안 떠나려고 하지만 부인을 무시하고 부인이 섹스가 좋지 않으면 미국 가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가족이랑 살자고. 이게 섹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거기에 여자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갑질할 수 있는 것이 섹스가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무기를 질 수 있는 뭐 조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 뭐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약간 여자 그 질이나 그 여자가 섹스에 대한 태도나 뭐 섹스할 때 그 테크닉이나 남자가 테크닉이나 다 중요한데 특히 여자가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한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부인은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공무원 같은데 부인 손을 잡고 와서 멀리서 와서 이쁜 수술을 하러 오셨어요. 이 방송을 듣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가시면서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이냐면 자기 부인 굉장히 고지식하대요.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 태도를 제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에 그분의 제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줘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그동안 이제 고성이라든가 오늘 같은 방송들 실질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봤자 자화자찬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생생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쉬운 결심은 아니었고 자기 시간 내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이 좀 더 성을 즐겼으면 남편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여성분들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데 이런 방송이 그분을 간접적으로 이제 조금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분은 이제 남편이 원해서 이제 보수적이지만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그걸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자기 부인이 너무 보수적이니까 성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고 좀 자연스럽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성을 좀 즐기고 그렇게 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쓴 책 사인해서 주고 10번씩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미국댁처럼 섹스를 즐기는 남편은 진짜로 부인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부인을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부인이 진짜로 절대 권력을 쥐고 부인이 주신이래 주신 신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남편이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죠. 자기한테 행복을 주니까. 그러시네요. 아까 뭐 애널도 다 받아주시고 그런 게 그것도 남편에 대한 헌신일 수 사실 여자들은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이해를 하는 거죠. 남편을 이해하는 거죠. 남편은 어떤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까 그 마음이. 그렇죠. 남편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변태스럽게 생각해봐요. 그건 벌써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가 저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부인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막 그걸 받아들이니까 남편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거기서 감동받았는데요. 그런 분이 저처럼 되는 그날까지 이 방송이 계속되기 무슨 원고 써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유 뭐 오늘 진짜 얘기를 좀 현란하게 많이 다양한 각도에서 해봤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얘기하고 싶지만 또 이제 각자 일자리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쁜 짓을 하는 여자분들은 좀 많이 밝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런데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신 얘기들도 이렇게 듣고 그냥 평범한 우리 일상에 우리 주변에 무슨 뭐 잘 나가는 재벌 사모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런 걸 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또 만족을 느끼고 그 굉장히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되게 성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네 분 나와 주셔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니까 뭐 꼭 이런 거에 그런 게 아니라 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터놓고 얼굴 마주보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 특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